안녕하세요. 전국시대 유한솔입니다. 우리가 이맘때부터 추석을 앞두고 벌초 많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고향 방문이 쉽지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어서 올 추석도 좀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벌초 대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모쪼록 안전이 최우선이죠. 직접 방문은 자제하시고 이렇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앱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걱정되는 소식은 잠시 접어두고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전국시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남 통영에서 구조됐던 94마리 강아지 대가족의 이야기 만나봤었는데요. 자, 다행히 한둘씩 새로운 견생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의 발견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볼게요. 강아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찾아간 현장은 아수라장. 소원을 목적으로 똥밭에 고르니까 이불 깔아주는데 그러면 많이 나오잖아요. 94마리나 되는 강아지가 방치돼 있었는데요. 두 차례 구조 끝에 동물보호센터로 이주시켰습니다. 얘들은 지금 저희 보호소로 와서 검진을 하고 동물보호센터 입소 20일. 강아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애들이 일단은 좀 걱정이긴 한데 여기 시설이 에어컨도 있고 이제 제습이 좀 잘 되는 환경이어가지고 저희 환기도 좀 자주 시키고 또 애들 좀 잘 씻겨가지고 잘 마를 수 있게 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을 보더니 강아지들이 반겨줍니다. 지난 촬영 때와 달리 보호소 생활에 적응을 한 것 같죠? 현재 방 한 칸에 5마리가 어울려 지낸다네요. 일단 크기도 고려를 하고 성격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암수 구비를 해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상태예요. 치료를 받던 강아지들도 궁금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수술 멸균 때문에 새로 칸막이를 했죠. 100% 멸균은 안 되더라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지난주에 오셨을 때 봤던 애들은 다 문제가 없고 해서 회복이 돼서 지금 안에 보호실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쪽 케이지가 집중치료실인데 이게 비어 있어야 저희는 아픈 애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어 있는 게 저희는 제일 좋은 상태죠. 요 며칠 시름시름 앓는다는 흰둥이. 3일 전부터 설사가 좀 나와가지고 전염성 질환 의심돼서 혹시나 해가지고 키트 검사했는데 전염성 질환은 아니고요. 아직 뭐 식욕은 괜찮으니까 곧 좀 회복될 것 같아요. 통영 동물보호센터는 강아지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며칠 전엔 새끼 고양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어미 고양이가 나타날까 싶어서 기다려봤는데 계속 나타나지 않아서 구조해온 아이고요. 처음 들어올 때 배변 활동이나 사료를 먹는다든 그런 행동이 아직 어려워서 퇴근했을 때는 저희 집에서 2~3시간마다 우유도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집에 가서 호강하라는 의미로 호강이라고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다가도 호강아 하고 하면은 자기 여기 있다고 슬쩍 나와서 야옹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엽습니다. 태어난 지 4일 만에 엄마를 잃은 호강이. 좋은 가족으로 입양돼 이름처럼 살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운동 시간. 이제 저쪽 문만 열면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방송 후 입양에 대한 문의도 늘고 방문객들도 많아졌는데요. 혹시 입양 조건이 있을까요? 강아지가 물건이 아니고 생명이다 보니까 강아지를 누가 주요 책임을 지고 키울 건지 일단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일단 다 받아야 되고 일단은 집에서 2마리를 먼저 키우고 있다고 하셨고 또 추가로 일단 1마리를 또 분양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한편 입양된 강아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야, 여기 와서 이름도 있어요. 내가 이쁘게 지었어. 우리 샛별. 야는 샛별이, 자이는 은별이. 자, 아이고 이뻐. 응? 아이고 이뻐. 응? 발도 있다 하얀색이 있고. 이름 나중에 만약에 짓게 되면은
이름을 백구두라고 지을 예정이에요. 발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오빠 까치 잘 있나? 오빠 나중에 어디 휴가나 놀러 가면은 까치 우리 집에 몇 개 놓고 가라. 내가 봐줄게 봐주는 거는. 오빠 고마워. 아 여기 지금 아는 지인인데 강아지 지금 2마리 입양해갔거든요. 은숙 씨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구조견을 만났습니다. 새끼를 5마리나 키우는 어미개가 눈에 밟혔고 결국 6마리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길 아가들 또 삶아가지고 찢어가지고 또 먹이고 우리 아가들도 마당에 있는 애들도 또 먹이고 일단 닭가슴살하고 오늘 돼지 등뼈도 오늘 삶고 이것도 그냥 삶는 거예요 같이. 이거 양 별로 얼마 안 돼요. 이게 많은 것 같아도. 다른 건 아껴도 강아지들에게는 큰 손. 살이 뽀얘가지고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일단 좀 삶아야 되고 끝까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정성을 알아요. 애기들이 다 알더라고요. 먹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잘 먹네. 은숙 씨 덕분에 강아지들이 제대로 포식한 것 같네요. 닭고기 들고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팬맘이 그 유기견 센터에 이불도 기부도 많이 하시고 여기 길냥이 아가들한테도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강아지 엄마 은숙 씨 덕분에 바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와. 숨어 있지 말고 와 일로. 물무가. 옳지. 처음에는 고양이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 이제 아픈 애 하반신 마비다니부터 보살피다 보니까 그냥 저희 와이프 하는 거 보면 짠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강아지들한테 신경을 내가 쓰니까 지금 말티 2마리하고 이제 말티푸 1마리 핸드폰 전화 오면 노래를 잘합니다. 이제 보호소에 있다가 입양이 안 되면 애들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있어갖고. 사지 말고 입양해 주세요. 안녕. 강아지와 발맞춘 걸음이 경쾌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 곁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이미 한 번 상처를 받은 견공들은 다시 이 새로운 집에 적응을 하기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세심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앞세우기보다는 진짜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준비가 된 분들이 새로운 가족이 돼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상황, 저 상황을 다 고려해보고 그래도 입양을 해야겠다 결심이 서신 분들께서는 통영시 동물보호센터로 주저 말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봉사는 직업을 좀 제쳐두고 시간을 따로 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만나볼 분들은 본업이 봉사고요. 직업은 그저 부업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남 완도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완도의 한 섬마을. 이 평화로운 섬마을에 무언가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다니고 집안을 들여다보는 수상한 사람들. 자기 집도 아닌데 집안 곳곳을 뒤지는데요. 게다가 수상한 마크까지? 수상한 이들의 정체는 바로 이 마을의 청년회. 봉사 같은 것도 잘하고 또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 일하대. 1915년도에 설립한 청년 단체입니다. 소환도를 지키는 특별한 청년들, 마을의 히어로 배달 청년회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백길을 따라 나선 이곳. 완도에서 백길로 40분가량 떨어진 소환도에 왔습니다. 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비석이 심상치 않은데요. 혹시 배달 청년이라고 아세요?
배달 청년이 이거 할까? 지금 하고 있어요. 잘 한다고 이제 소문만 들었어요. 잘하고 불황일에서 열심히 그런 소문. 마을에서도 익히 알려진 배달 청년회의 명성. 이곳 전복양식장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과연 배달 청년의 청년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때 한 태극기 모자가 눈에 띕니다. 우리 섬이 365일 태극기를 다는 거거든요. 각 집마다. 그래가지고 그 의미로 해서 예전에 태극기 모자를 이제 저희 청년에서 했거든요. 통한 지는 오래됐죠. 지금 한 15년 정도. 이 전복양식장 곳곳에서 청년회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년회를 만나볼까요?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청년회 사무소에 모여드는 청년들. 마을 봉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저희 인터뷰 하기 전에 각자 소개부터 먼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이는 28입니다. 지금 28이요? 38. 38이고요. 35살이고 37살, 35이고 지금 전복양식 심양식이랑 전복양식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부업이고 본업은 수산배달 청년입니다. 본업이 이 청년회예요? 배달 청년회 이름 뜻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청년회는 배달하는 그런 청년회인가요? 네, 그런 질문을 참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에 그 항일 정신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저희 배달 청년회를 조직한 것 같습니다. 항일 정신. 그러고 보니 마을 곳곳에서 수많은 태극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환도는 항일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유명한 곳.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배달 청년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15년도에 송내호 선생님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인데 처음에는 비밀 결사대로 조직이 되었다가 1920년 들어서면서 소환의 젊은 청년 열사들께서 항일 운동을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부터 항일 정신이 계속 꾸준히 저희는 그 자긍심을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후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후손들이 그 정신을 잇고자 계속 지금까지도 활동해 온 것 같습니다. 항일운동의 정신을 잇는다는 70여 명의 배달 청년회. 현재는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저희가 섬이다 보니까 해안가 쓰레기 정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등산로 정비 사업 이런 거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생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항일 문화 축제라는 축제를 열어서 이렇게 소환면민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도 있고요. 광복절이나 이럴 때 저기 항일 기념탑 앞에서 묵념을 하고 제를 올리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청년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방역 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마을의 꾸준한 일들을 다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가는 곳마다 환대받는 분위기네요. 몇 달 전에 또 저희 또 응급 환자가 있었는데 배달 청년회에서 또 헌혈차를 불러가지고 헌혈해서 헌혈 좀 더 모아주시고 저희 본인이 할 일들을 다 못하시고 오셔서 하는 거니까 감사하죠. 저희가 이제 많은 인원이 아니어가지고 일에는 이제 좀 많이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봉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년회에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곳에 들렀습니다. 새로 고친 싱크대를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인데요. 그전에는 이런 서가지고 아주 이런 것도 없고 했는데 물이 떨어져서 하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회에서 해줘서 이렇게도 고맙게 이 노인네를 나보고 오래 살아나냐 더 앞으로 좋은 일 해준다고. 고마운 청년들의 방문에 오랜만에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저렇게 해놓게 내가 푹 만들어가서 아주 깨끗하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이런 늙은이를 이렇게 해서 도와준 뒤 얼마나 더 감사하고 좋은 일 하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집을 살뜰히 살피는 청년들. 마을에 든든한 수호천사가 따로 없는데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이제 도와드리고 방역도 하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는 게 가장 저는 보람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다가도 창문 열고 막 보기 좋다고 열심히 한다고 파이팅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엄청 보람을 느꼈습니다. 생업전선에서 치열하게 일하는 청년들. 그 일만큼이나 마을의 일도 열정적으로 임해왔습니다. 그 덕일까요? 자그마치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배달청년회. 살기 좋은 소환도를 위한 청년들의 노력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완도군의 작은 섬 소환도를 지키는 배달청년회를 만나봤습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생업을 제쳐두고라도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을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해안가 쓰레기 줍기부터 방역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굳은 일이라면 도맡아 하고 있는 열혈 청년들. 그 역사가 무려 100년이 됐다고 하죠. 앞으로도 사명감으로 임하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크고 작은 회사가 모여있는 곳이죠. 대전시 월평동에 위치한 한 당구장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역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그리고 입장을 위해서는 손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소독을 깨끗이 하고. 와, 오전 시간인데도 벌써 꽤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찾아왔던 당구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쾌적하네요. 자욱했던 담배 연기는 아웃. 쾌적한 공기에 도서관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정숙한 분위기까지 당구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내소. 맞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아니, 저 사장님은 저기서 연습하고 계세요. 아, 저분이 사장님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당구장 한편에서 사장님 포착. 눈빛만 봐도 당구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야, 역시 뭐 사장님이라서 공이 굴러가는 게 다릅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는 분 같은데요? 네. 홍 박사님? 네. 마스크 잠깐만 한번 살짝. 네. 맞네. 홍진표 선수 맞으시죠? 네. 아, 반갑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전국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홍진표 선수. 명실상부 대전을 대표하는 3쿠션 선수로 현재 프로당구 PBA 투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죠. 당구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서 홍박사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홍진표 선수가 우리 지역 출신인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당구장을 운영하시는지는 몰랐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2019년 10월에 오픈했어요. 어떻게 문을 여신 거예요? 아카데미 위주로 이게 작은 한 테이블 4대만 갖고서 작은 이제 클럽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혼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돼서 좀 크게 이제 일반 클럽하고 레슨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구장을 하나 차리게 됐네요. 언뜻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 당구대. 하지만 국제식 당구대는 다릅니다. 당구대 크기부터 쿠션의 종류와 높이, 당구천의 재질조차 다른데요. 공 치는 느낌이야 말할 것도 없죠. 오, 확실히 당구대가 더 커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 일반 테이블보다는 예. 한 좀 더 크죠. 이게 한 30-40cm씩은 더 커요. 당구공은 사구에 비해서는 좀 더 작은 거죠? 네, 사구공보다는 조금 작아요. 오호.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뭐 몸풀기 같은 거, 스트레칭 이런 거 하시나요? 이제 잘 안 해요, 그걸. 홍 박사님도 만났겠다.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죠. 한 수 가르침을 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역시 고수는 달라요, 달라. 지금 보시면은 네. 큐는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얼굴은 이쪽 방향에 있다 보니까 네. 큐는 이쪽으로 오고 얼굴은 여길 보고 있어서 공을 보는 것 같은데 공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큐 위에 얼굴을 두시면 돼요. 오. 아, 그게 문제였었구나. 여러분, 큐 위에 얼굴이 위치해야 된다는 거, 일직선 평행을 맞춰야 된다는 거 아셨나요? 전 30년 동안 당구를 쳐왔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와, 그랬구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세를 고쳐잡고 다시 공을 쳤는데요. 공의 움직임이 한결 부드럽죠. 야, 그냥 만나서 몇 마디 얘기를 들었는데도 제가 확실히 실력이 좀 업그레이드 된 듯한. 이래서 뭐든지 어떤 스포츠든 간에 그 프로의 레슨이 필요한 거네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거고. 실내 체육 시설로 분류되는 당구장은 현재 영업 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고 있는데요. 홍진표 선수에게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동호인은 여전하지만 퇴근 후 찾는 일반 손님이 끊기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답니다. 주변 당구장 사장님들 얘기도 많이 들으시겠어요. 그냥 조금씩 그냥 소식만 듣고 있어요. 다들 좀 힘들어 하시죠? 그렇죠. 이제 저희처럼 뭐 이렇게 큰 데는 당연히 이렇게 뭐 임대료나 이런 이제 고정적으로 그 부분은 있는데 영업 시간은 줄으니까 당연히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또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힘내서의 방역 타임. 코로나19 물러거라. 당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시원하게 쏴드렸습니다. 개인별 방역 수칙은 물론이고요. 서로를 위해 건강거리도 유지해주세요. 환경이 바뀌면서 당구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졌습니다. 이제 레저를 넘어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당구의 매력에 한번 눈을 뜨면 출구는 없습니다. 이분도 보통 실력은 아닌데요. 제가 옆에서 경기하는 거 지켜봤는데 잘하시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보통 동호회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동호회로 활동한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어떤 게 좋아서 그렇게 당구를 늘 꾸준히 치시는 거예요? 당구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제 얼마 전에도 폭염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실내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거든요. 날씨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서, 겨울에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당구 사랑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르신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들이 즐기는데요. 야, 굿샷! 잘한다. 저 깜짝 놀랐어요. 실력도 실력이고 지금 학생들 같은데요? 저 중학교 3학년이에요. 당구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빠가 TV로 이제 당구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제 저도 그걸 보고 이제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치게 됐습니다. 저는 엄마가 추천을 해가지고 당구장에 보내셨어요. 1년 3개월 그리고 4년 된 중학생과 구력 30년 된 힘내소의 당구 대결 시작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굿샷 좋다. 길 좋아, 길 좋아, 길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성공. 오, 역시. 오, 나이스. 자, 대회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길 좋아요. 자, 정확합니다. 오. 아, 이거 노린 거죠, 노린 거죠. 이 노린 거죠. 아까 원뱅크 얘기했죠. 아, 고맙습니다. 운빨로 치는 힘내서와 숨겨온 실력을 차분히 꺼내는 두 친구의 대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와, 깔끔하게 마무리 5점 축하합니다. 네, 패배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오늘 평상시 실력이 나왔나요? 아니면 조금 덜 나왔나요? 좀 초반에는 좀 아쉬웠지만 이제 중반 후반에는 이제 잘 들어간 것 같아서 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긴장을 해가지고 평상시보다 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힘내서 커머스 여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구가 무슨 스포츠야? 아재들만 즐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당구는 창의적인 스포츠이고 두뇌적인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당구라면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당구를 치시면 평소에 안 쓰시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집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당구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프로 스포츠로 전 세대에 걸쳐 사랑받고 있는 당구.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길을 발견해야 하는 당구의 셈법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탈출구도 찾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승부를 겨룰 그날까지 대한민국 당구장 사장님들 모두 힘내소! 네, 코로나19의 피해는 프로 선수조차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 스포츠가 당구이기도 하고요. 또 여가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자, 그런데 이 관련 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라서 힘내소의 작은 응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왔으니까요. 앞으로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날까지 또 힘을 내서 버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문화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4년 차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 레티토아 씨의 끝없는 도전기를 응원하러 가봅니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는 외국인은 연간 약 50만 명. 오늘의 주인공은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이고 잘하는 이제 귀여운 신이. 한국에서 겪는 새로운 일들로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레티토아라고 합니다. 전주의 한 병원. 이곳이 베트남에서 온 레티토아 씨의 일터입니다. 최근 2주 이내 다른 예방 접종 받으셨어요? 없었어요? 합격한다고 결과 받자마자 기분도 있고 근데 겁이 나요. 첫 직장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베트남 대학에서 법학과를 졸업한 그녀. 전문 직종에서 활동할 기회를 뒤로하고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후 올 4월 꿈에 그리던 직장인이 됐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데 다행히 지금 많이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요. 네, 바르게 모시겠습니다. 서비스 매니저 레티토아입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어디론가 황급히 달려가는 레티토아. 베트남 환자분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안녕하세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한국어가 서툰 베트남 환자에게 진료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 주인공이 나선 건. MRI 검사 해보셨어요? Em đã từng kiểm tra cộng hưởng từ chưa? Em không lúc gì lên ấy chị kiểu mà em không tình luôn ấy. 언어적인 문제로 진료에 불편을 겪는 외국인 환자와 의사 곁에서 서로의 말을 전해주는 게 그의 주된 업무. 외국인 환자가 많아지는 요즘 그는 병원에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레티토아 씨가 하는 일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이죠. 병원 진료 관련 예약부터 처방전 받은 데까지 네, 다 도와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 문을 나설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꿈을 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룸메이트도 한국 온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아팠어요. 저도 그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말 좀 서툴지만 병원 진료도 잘 받을 수 있게 도움 많이 요청했어요. 간호사분한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할 시간. 충격이 가해서 여기 뼈가 멈추게 들고 충격이 가해지면 이 아래쪽에 있는 뼈가 윗뼈에 대해서 뒤로 밀리거든요. Thế là thành nó mới không giữ được, thành ra cái chân bên dưới nó mới đẩy cái xương bên dưới. 이거는 무릎 뒤에서 본 거고 네. 무릎 앞에서 본 건데. 의사의 설명을 듣는 환자 하이 씨의 눈빛에 불안감이 역력한데요. 이런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도 레티토아 씨의 역할입니다. 칭찬하고 많이 도와준 거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 그 행정이나 아니면 이 진료 시스템에 굉장히 능해서 잘 알고 계셔서 진료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퇴근 시간. 아, 너무 좋아요. 주말이라. 주인공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많이 더워요. 진짜 덥지? 네. 배고프지? 네. 직장에 적응하느라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귀한 인연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한국어 가르쳐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고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밝고 명랑해서 교실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2017년 한국어 스승과 제자로 연을 맺은 두 사람. 지금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로 발전했다고요. 제자의 첫 직장 생활이 선생님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병원 생활이 어때? 달래준다고 해서 설문도 주고 그냥 이쁘다고 해서 설문도 주고 와우, 예쁘다. 네. 엄청 예뻐요. 모처럼 만난 선생님과 바로 헤어지긴 아쉽죠. 연꽃 향을 따라 산책길에 나섰는데요. 탐스럽게 핀 연꽃에 더위도 잊은 채 또 하나의 추억을 새겨봅니다. 힘들 때마다 선생님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나란히 걷는 모습이 사제간이 아니라 모녀라 해도 믿을 정도로 다정하죠. 토와 같은 여학생들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울 수 있으면 돕기 위해서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이제 딸 같고 가족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스스럼 없이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사람.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 안 나? 생각나요. 부모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상황이 되면 토아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지만 때때로 가족품이 그리운 주인공. 하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 덕분에 그 또한 견딜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엄마 같은 분이에요. 선생님과의 짧은 만남 이후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는 레티토아 씨. 우즈벡 친구인데 저랑 같이 공부했어요. 이번엔 대학원 후배와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평일에 챙기지 못했던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하루 스케줄이 빼곡합니다. 논문은 어떻게 쓰는 것은 알려주고 그 때문에 우리 만났어요 오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르드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하는 레티토와 자신도 주변의 도움 덕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에 후배들에게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아마 잘할 수 있어요. 기대를 품고 도착한 나라 한국. 먼 길을 돌아온 만큼 이곳에 뿌리내리기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가 논문 썼을 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이 친구처럼 선배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아는 선생님한테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으면 취직할게요. 여기서 취직할 거야?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디로 취직하고 싶어요? 호텔 쪽에서. 호텔 쪽? 네. 호텔 쪽에서 관광 서비스 경영학부 하잖아? 네. 그러면 졸업하면 이수료증하고 이수료증 해야 돼. 만약에 지금 저처럼 의료 관광, 네. 의료 관광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신도 발품 팔아가며 쌓아온 노하우지만 아낌없이 전해주며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레티토아 씨. 다른 사람한테도 잘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제 마음 알아주고 잘 도와줄 것 같아요. 후배의 모로드가 떠나고 혼자 남은 주인공.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주인공이 이토록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인 환자 오면 정확하게 의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영어 공부하게 됐어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 더 내다보는 레티토아 씨. 그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나라 국제 코디네이터도 원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경험도 주고 항상 그렇게 원해요. 환자들 진료 잘 받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졌던 청춘은 마침내 그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의 도전. 앞으로 현실의 벽과 맞닥뜨릴 날도 있겠지만 밝은 미소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네,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가 됐을 정도로 취업 전선에서 치열하게 노력을 해왔던 레티토아 씨. 그런데 또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의 레티토아 씨를 더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도전 앞에 주저하지 않는 당찬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카페 투어로 전국 시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이 평범한 카페 찾기가 더 힘들어졌을 정도로 이색 카페가 많아졌는데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동심 있는 카페 그리고 환경을 살리는 카페 이 두 군데를 찾아가 볼까 합니다. 충북 청주로 함께 가시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나들이 하기 힘든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가를 즐기고 계신가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다양한 체험과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고 환경을 생각하며 색다른 체험도 즐기는 청주 이색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북 청주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향 가득한 걸 보니 카페가 맞긴 한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페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카페일까요? 뭐 다를 게 없는데요? 저희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카페라고요? 몰입의 즐거움을 누려라! 이곳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 카페입니다. 우와, 여기 미술관이 아니라 카페 맞는 거죠? 이런 작품을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걸까요? 사장님, 근데 저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린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붓을 잡아보는 게. 저 같은 초보자들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이들도 그릴 수 있고 이제 크레파스나 매직, 색연필 다 이용하실 수 있어서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기에 나서는 이민아 리포터. 다양한 도안 그림들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합니다. 뭐가 좀... 이거 마음에 들어요. 도안을 선택한 후 그림 그릴 도구를 고릅니다. 또 그림하면 물감으로 그려야죠. 저는 물감으로 하겠습니다. 옷에 물감이 묻지 않도록 준비된 앞치마를 입고요. 팔토시와 화가폼 제대로 나는 모자까지 이렇게 차려입으니 화가가 따로 없네요. 와, 이제 그림 그릴 준비가 이제 완벽히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림 그리기만 하면 되나요? 저희가 이제 네. 카페다 보니까 네. 음료도 다 드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요?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화가처럼 좀 있어 보이게 아메리카노? 화가처럼 있어 보이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그림 그리기 아니 작품 활동 시작! 물감을 풀어 붓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색칠을 합니다. 뭔가 멋진 작품이 탄생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민아 씨 잘 돼가세요? 네? 잘 돼가세요? 아니, 말 걸지 마세요. 지금 엄청난 작품이 나올 것 같다고요, 지금. 기대하시라고요. 미나 씨뿐 아니라 이색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많은 손님들이 이곳 드로잉 카페를 찾고 있었는데요. 각자 원하는 그림을 골라 자기만의 작품 세계에 쏙 빠진 모습들입니다. 어린이 화백도 있네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아요. 조용하고 애들도 지금 편하게 그릴 수 있게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뭐 몇 가지 꼬맹이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진짜 편하게. 요즘 유행하는 거 SNS에 올리는 거 영상 찍기 편하게 삼각대도 구비되어 있고 화장님이 오셔가지고 예쁘게 나오는 구도도 잡아주시고.
가지 규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지 사이즈가 있고 캔버스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치마랑 팔토시를 착용하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연필이랑 파스텔, 다른 재료들도 전부 무료로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삼각대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셔서 타임랩스도 찍으실 수 있으시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편 그림 속에 푹 빠져있는 이민아 리포터. 언제쯤 그림이 완성되죠? 아직 멀었나요? 짜잔! 이민아 화백의 작품! 나도 공주랍니다. 잘 그렸다기엔 좀 애매하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요. 저는 솔직히 정말 설레어서 왔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릴까 막 이렇게 설레어서 왔는데 확실히 차분해지는 그런 뭔가 마음이 안정을 찾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색칠하면서 이건 뭘로 칠할까? 이건 또 어떻게 칠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예. 여러분도 드로잉 카페에서 멋진 그림 함께 그려보세요. 청주의 또 다른 이색 카페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특별함을 가진 카페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이 카페는 어떤 카페인가요? 저희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페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잘못 찾아온 건가요? 저희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저희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 카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카페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는 환경 카페. 지구 환경을 고민하고 우리의 내일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는 친환경 카페랍니다. 이거는 그냥 비닐봉지 아닌가요? 그냥 비닐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친환경 생분해 비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분해 비닐로서 땅에 묻으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테이크아웃 잔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따뜻한 테이크아웃 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뚜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이로 된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이처럼 가급적 친환경 도구들을 사용하며 지구 환경을 지킨다는데요. 빨대 역시 생분해 빨대를 사용하고요. 포크와 나이프는 나무 소재로 만든 것을 사용한답니다. 커피 또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특별함이 담겨 있다는데요. 커피 찌꺼기도 재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단 버려지고요. 저희 한국에서만 일반적으로 커피 찌꺼기가 40만 톤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거는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재활용되는 것도 비료, 퇴비, 아니면 이제 화장실이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는 그 정도로만 사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쓰레기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사장님. 네. 이 커피숍 안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커피박 익스체인지 이거 뭐 하는 곳인가요? 커피박을 교환해주는 장소인데요. 가정에서 커피를 드시고 나온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가져다 주시면 찰흙으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어요. 커피 찰흙이면 그 찰흙으로 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커피 찰흙으로 아이들이 찰흙처럼 가지고 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에서는 저희가 커피 연필도 만들고 아이들 키링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필이요? 와, 커피 찌꺼기로 연필을 만들 수 있다? 기계 안에 커피 찌꺼기를 넣으면 이처럼 연필 모양으로 만들어주고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연필심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끝인가요? 네, 이게 끝이에요. 정말요? 이렇게 해서 붙이고 나면 연필이 되는 거예요. 연필뿐만 아니라 커피 찌꺼기로 열쇠고리도 만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재밌게 체험하며 환경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컵과 생분해 빨대를 이용해 마시는 커피의 맛은? 와, 환경만 살리는 카페가 아니네요. 커피 맛도 일품입니다. 와. 앞으로 더 많은 카페들이 저희처럼 카페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좀 해준다면 더 많은 카페가 더 환경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또 카페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카페 문화도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카페로 놀러 오세요. 그림을 그리며 더위를 잊습니다.
이색 데이트도 즐길 수 있고요. 멋진 작품도 남길 수 있죠. 환경을 생각하는 카페도 있습니다. 일회용품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는 멋진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 즐겨보세요. 네, 드로잉 카페는 동심이 참 필요한 요즘 같은 때 잠시나마 잡념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서 참 좋았고요. 또 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친환경 카페에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좋은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까지 함께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색 카페 투어 일상에서 한 번씩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시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능력을 배로 높인다는 말이 있죠. 네, 살면서 어려운 일 한두 가지쯤은 분명히 마주치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길을 찾다 보면 어느새 또 해결책을 찾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도요, 긍정적인 생각 한두 가지 더 하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